김 기사 왔네. 어서 와. 그 한마디가 50년 가까운 세월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집 회장님 차를 몰고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동창들이 3355 모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 왔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자 동창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악수, 등을 두드리는 손길, 저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뒤를 따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김 기사는 저쪽에 앉아야지. 여기 자리 비워놔야 해. 저는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야야, 그만둬. 민수도 엄연히 우리 동창이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 회장님, 왜 기사를 동창회에 데려오셨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잔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김 기사 회장님만 따라드리냐? 우리도 좀 따라봐.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그 순간 새삼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의 위치로 평가할 자격은 누구도 없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반에서 성적이 꽤 됐습니다. 수학은 늘 1등이었습니다. 국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김민수야, 너 이 성적이면 법대 충분히 간다. 목표 크게 잡아봐.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법대, 검사, 판사,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해 고3이었습니다.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두 동생 모두 공부를 잘했고 목표도 뚜렷했고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긴 밤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셋이 다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형이니까, 맞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계시다가 등을 돌리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동생들 등록금은 제가 냈습니다. 교재비도 하숙비도 제가 댔습니다. 민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던 날, 저는 새벽 배송 트럭 안에 있었습니다. 형, 나 됐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의대를 졸업했다는 연락이 왔던 날도 저는 회장님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야, 여기 주차 좀 봐줘라.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거 좀 들어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야, 김 기사, 너 같은 애도 결혼은 했냐? 웃음이 터졌습니다. 에이, 했겠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오래 버텨준 사람입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밥을 차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랑 같은 학교였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저 사람 수학 문제를 대신 풀어줬습니다. 시험 전날 밤새 같이 공부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덕분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던 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한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야야, 그만둬. 왜 그래 진짜. 그런데 그 손짓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잔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자금이 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동창회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던 사람, 사업한다던 그 동창도 이 일에 엮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동창들 사이에 연락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장님과 엮인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검찰청에 가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오늘 검찰청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 앞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동창들이 함께였습니다. 다들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였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야, 근데 왜 비서까지 데려온 거야? 또 다른 동창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김 기사가 여기 와서 뭘 한다고. 그냥 차에 있으라 하지. 저는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사였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검사복,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사람이 복도를 걷다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오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신다고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입구에 나가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저 옆에 서더니 안내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 신분증은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신분증 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사무장을 불러 우리 형님 거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 기사가 여기 와서 뭘 한다고라고 했던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라고 했던 사람도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 혹시 담당 검사님이? 검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사건 담당입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라며 제게 무안을 주던 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많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친구분들이시군요. 멀리서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시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 기사가 뭘 안다고라고 했던 사람도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라고 했던 사람도 그냥 굳어서 따라갔습니다. 민재가 안내한 곳은 검찰청 안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조용한 공간,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동창들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오랜만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냐? 그러자 민재가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형이랑 학교 동창이시죠? 누군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검사된 거.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형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저와 동생을 공부시켜줬거든요.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에 대리 운전하면서 제 교재비를 댔습니다. 팝도 굶으면서요. 그때 형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계속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막내 동생 민준이도 형 덕분에 의사가 됐고요. 그리고 민재가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형 아들 준서 알고 계세요? 회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지, 알고 말고. 준서도 의사입니다. 형이 키운 아들이에요.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한 사람이 키운 의사가 셋이에요. 저는 법으로 사람 지키고, 민준이는 몸으로 사람 살리고, 준서는 또 다음 세대 사람들 살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제일 잘 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접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다 드셨으면 한 분씩 저희 조사관 따라서 조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동창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응접실에 앉아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건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생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형, 밥 먹자.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좋은 데로 모시죠. 동창들도 덩달아 나섰습니다. 맞아, 우리가 살게 어디든 가자. 검사가 돌아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형이랑 식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나란히 검찰청 문을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동생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형, 그동안 고생했어. 동생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연한 거 한 거지. 동생이 웃었습니다. 형은 늘 그렇게 말해. 저도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아들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냐고.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딸 하연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딸 하연이인 걸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준서와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고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봐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하연이가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라.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하나? 그날부터 아내는 바빴습니다. 뭘 해줄까? 무슨 반찬을 좋아할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서 옆에 작은 꽃다발을 두 손으로 꼭 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하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와, 따뜻하다. 작게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하연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예쁘기도 해라. 우리 준서가 눈은 높더니 잘 골랐네.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주방을 넘겨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우린 웃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나물 몇 가지. 아내가 정성을 다해 차린 상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앉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 차려주셨어요. 저 이런 거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자주 와요. 집밥이 최고지. 밥을 먹으면서 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서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별말을 다 해. 아니에요, 준서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서는 밥그릇에 눈을 받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준서 언제 그런 말 했냐? 아버지한테는 안 하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연이가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밥상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하연이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하연이는 이미 소매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딸 같았습니다. 처음 본 아이인데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하연이 아버지가 강태하 회장님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은 차 안에서 살아온 사이였으니까요. 그냥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가 데려온 그 아가씨 있잖아요. 인성도 너무 좋고 싹싹해서 자꾸 연락하더니 딸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는 회장님 차 문을 닫으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아야, 나랑 술 한잔 어때? 태아는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고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아야, 하연이 남자친구 준서 있잖아. 실은 내 아들이야. 회장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민수야, 이 나이에도 난 인생사 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닮아서 인성이 좋아 보이고 의사로서 책임감도 강해 보여서 좋더라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아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김비서, 하하, 김비서가 입에 붙었네. 민수야, 우리 하연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사돈.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김기사로 불리던 그 세월이 이 한마디로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를 직업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동생 둘을 세상에 세웠으니까요. 한 명은 사람을 살리고 한 명은 정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손이 키운 아들이 이제 새 가정을 꾸립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자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